몰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무료 답변이며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법무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전날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는 음성만을 통해 화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형식이 있고, 평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촬영해 드리는 형식이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8월 29일과 30일 일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에 올리신 것 같아요. 한 분씩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주운전 방조라고 하는 혐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같이 탄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탔는데 의식이 없었다든지 같이 탄 사실 자체를 인식을 못했을 때에는 이제 방조가 성립이 안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같이 타고 있었으면 혐의가 주어질 수가 있고, 보통 실무상에서는 방조죄를 많이 빼줍니다, 경찰관들이. 그러나 이제 경찰관이 좀 엄격하게 하는 경우에는 방조죄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의 모든 것님도 뒤늦게 합류를 했고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80m 앞에 음주 단속 중인 게 보여서 30m 앞 또 다른 주차장으로 가서 저랑 음주한 친구랑 교대하려고 하던 중에 친구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결국에 이제 음주운전자와 바꿔서 이제 운전을 해서, 그러니까 음주를 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님이 이제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보이려다가 적발된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괘씸한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친구분이 인정하면은 대부분 넘어가 줄 것 같긴 한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방조죄에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그렇게까지 이제 강하게 할 것이냐는 경찰관 재량이기 때문에 잘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혐의가 주어지지만 넘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방조죄 같은 거죠. 오익님, 친구들끼리 술을 먹고 저희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를 부르기로 했어요. 저희도 대리를 부르라 하였고 운전자도 대리를 부른다며 차에 타 있으라 해서 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근데 운전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부르라고 했더니 부른다고 말한 후 그 상태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이제 갑자기 운전을 해버린 거죠. 저희는 기겁하며 빨리 대리 불러 했으나 끝까지 안 세우고 그냥 갔습니다. 아직 그냥 운전자가 굉장히 용기가 많은 분이네요. 도착해서 더 놀다가 각자 집에 가는 길에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각자 집에 가는 길에. 그 근처에도 없었고 각자 집에 가고 있었고요. 방조죄 성립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 뜯어 말렸는데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면 방조죄가 성립되기가 어렵고요. 물론 이제 계속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고요. 이미 차는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장에서 적발됐을 때에는 이미 차에 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억한 심정에 친구가 이제 이 사람들도 음주운전자가 이 사람들도 방조죄로 처벌을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어떤 고발장을 내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처벌이 될 것 같은 사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FHXKD님, 합의서 제출 시기. 합의서는 가급적 빨리 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합의서가 반영이 되면은 경찰 조사도 일단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송치를 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기소를 할 때에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일단은 했으면, 합의를 이렇게 억지로 빨리 하라는 게 아니고 합의를 일단 했으면은 빠르게 내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서들을 낼 때에는 반드시 복사본을 남겨놓고 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 합의서를 일단 내버리면은 경찰서에서 그걸 잘 안 줍니다. 원본을. 나중에 복잡해지니까 합의서는 복사본을 남겨놓고 내셔야 나중에 우리가 어디다 쓰더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콘125님, 음주사고 후 미조치. 2001년도, 2002년도 집행유예 있었고요. 2006년도에 취소, 2008년도에 무면허, 2021년도에 또 구공판 회부가 됐고요. 일단 구공판은 당연히 간다고 봐야 돼요. 자, 2006년 6월 이후로 이제 형사처벌이 주어지긴 하지만 과거에 전력이 많아서 지금 구공판이 회부가 되신 것 같고요. 어머님이 이제 악성 림프종 치료 중 일단 쾌차를 기원합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그러나 실형이 나와도 사실 이상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집행유예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형편을 보니까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운에 좀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송원님, 약식 기소까지 무죄 주장하다가 공판에서 유죄 인정할 경우. 자, 이제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과 약식 기소 진행될 때까지 무죄 주장을 했는데, 이제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검사님은 기소를 하셨네요. 판사님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회부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무죄 주장을 하니까 들어보자 해서 이 정식 재판을 회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약식으로 끝나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판사님이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장은 하니까 무죄 주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해서 부르신 것 같고요. 그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무죄가 맞다면 당연히 판사님이 선처를 해주겠죠. 변호사님하고도 얘기하셨겠지만 증거 싸움이니까 증거를 잘 제출하셔가지고 꼭 무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무죄라면요. 술꾼차님, 이진 90판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셨네요. 2001년도에 한번, 2008년도, 2021년도 90판, 1년 6월 구형. 변호사님이 계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셨고, 아마 이게 이제 집행유예 확률도 없죠. 일단은 90판에 해부가 되면 벌금형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집행유예 나올 확률도 없지만 변호사님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또 어떤 조금의 운에 따라서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 선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벌금형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음주운전 3지 나오십니다. PG님. 2006년, 2013년, 2021년 변호사 선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06년이 뭐 6월 이후든 이전이든 뭐 그것이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과거에 전력이 있으면 2006년 전이라고 해도 일단은 조금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변호사를 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변호사 선임에 대한 조언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FHX님, 8월 26일 음주운전 사고. 초범이고 농도는 0.158, 대물 피해가 있고 인적 피해는 없네요. 1번 질문, 초범이고 대물 피해가 있긴 해도 피해자랑 합의 잘 됐고 수사관 재량으로 면허 취소 결격 기간 1년이 될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일단은 뭐 특별하게 벌금의 상향이 된다면 한 1,000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700에서 800 정도 예상이 되네요. 이번 주 수요일에 경찰서 조사 가는데 합의서랑 반성문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 벌금형만 있을 경우 검찰에 출두할 필요는 없죠. 경찰 조사 이후에 해당 담당 검사님께 제 반성문이 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사관님께 전화하셔가지고 반성문 받으셨냐고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알려줘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 Q&A 코너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을 적어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 제목에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8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